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어서 다시 나타난 충북대 정세균입니다. 저번 시간에 과연 도가 인성론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도가의 인성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들도 성선 쪽 계열, 나중에 맹자 쪽으로는 이제 인간을 믿어보자라는 면에서 과목보다는 학교를 짓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교육이란 말 자체도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삼락 중에 하나가 천하의 영재, 머리 좋은 친구들을 얻어서 그를 교육하는, 그때 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선을 믿었기 때문에 그쪽 계열, 도가의 계열과 흡사한 점이 있지만 크게 봐서 역시 도가야말로 인간을 한번 믿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제인 인심과 도심, 도심과 인심에서도 상서 대우묘 편의 이야기는 인심과 도심의 그 가운데를 잡아보자는 뜻이었지, 도심만 돌자, 인심만 돌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심과 도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밝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쨌든 도가는 인간을 한번 믿어보자 했던 집단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나온 거는 여기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에게 선물하려고 예, 많이 웃어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썼어요. 아주 쉽게, 어려운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이해한 노자 구절로 한 10년 전에 10년 동안 썼는데 20년 만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은 책이니까. 도가의 인물하면 이제 노자와 장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다 알죠. 그런데 노자와 장자가 과연 같으냐? 다들 같다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전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점이 자주 보여요. 그거는 이제 다음 회 강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자와 장자도 좀 달라요. 물론 비슷한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장자도 노자가 역시 가장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둘은 정말 친화력이 있는 철학자이긴 하지만 또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노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 마세요. 신화적일 수도 있고 과연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기탁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노자 이 도덕경이라는 책에 나온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노자 도덕경 하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안 본 책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첫째, 짧거든요. 예, 아주 짧아요. 그래서 많이 번역되고 세계어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된 책이니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예요, 시. 가군을 맞췄어요, 끝에. 요즘 랩할 때 너 집에 가, 왜 가? 이렇게 끝에 가가 이렇게 맞추듯이 이것도 음률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음률 맞춘 것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적인 표현들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쓰는 표현,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중에 많은 표현이 여기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우 황홀해 라는 표현 여기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뭐 황홀을 뭐 호랑 이렇게 거꾸로 써요. 그래도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어이구 저 사람 참 소박해. 소박이란 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표현이 천리길도 발밑에서 정도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아하, 여러분 다 아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기만성. 예, 대기만성. 뭐 그거 갖고도 이제 해석자들끼리 말은 많아요. 대기만성이냐 면성이냐, 만자가 면자 비슷해서 내용만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냐,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갖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만성이라는 거 또 노자에 나오고, 약간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뭐 금옥만당 이런 것도 여기 나오고, 뭐 옥석을 구별 못해라고 얘기할 때 그 일반적인 표현은 옥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는 좀 돌이 되자라는 쪽에서 오히려 돌 쪽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자란 책은 정말 그 사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리고 가장 세계어로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오늘날도 잘 읽히는 책입니다. 짧아요. 이게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원문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변비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시만 보면 되니까 해석을 안 보고. 네, 그렇습니다. 노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한번 믿어보자, 사람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그 으뜸에 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자연이라는 노자의 사상,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들 다 아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내버려 두고 남도 내버려 두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자연성이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도 내버려 둬봐. 그러면 잘할 거야. 제발 들들 볶지 마. 이런 생각이 바로 무의자연의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육아들은 어떻습니까? 좀 되는 방향으로 하자 하고 자꾸 이끌고 밀고 당기고. 노자에도 그런 표현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예제로 자꾸 사람을 끌어당겨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처럼 오히려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노자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좋을까요? 정말 인간관계는 그 없이 지내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일 겁니다. 뭐 친구끼리 지킵니까?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 보면 우리 저기 개똥아 왔니? 이렇게 하면 이럽니까? 누가? 왔어? 이런 거 말지 않습니까? 이러자고 말잖아, 이게. 잘 가, 길 조심.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덤덤의 어원이 되는 담담도 이것도 노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감정을 과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담하는 게죠, 염담.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흘러가는 감정. 이야말로 좋은 감정이다라는 것도 이제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도 내버려 두고 남도 내버려 두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남과 관련된, 강하게 얘기하면 남과 관련된 타인의 윤리가 무의고,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을 자꾸 못살게 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윤리,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한테 끄들겨 당기지 말고 그 자연을 보라는 게 또 자기 윤리로서 또 자연을 제시한다고 저는 이제 무의와 자연을 구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책에도 서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남에게는 무의, 나에게는 자연. 너무 쉽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그 연구실 방 오른쪽에 올해 썼던가 작년에 썼던가 그렇게 써 있어요. 제발 나에게 솔직하자. 네? 죽음 앞에서 솔직해지자. 과연 난 뭘 하고 싶은지, 뭘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묻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들볶거나 또는 남에게 들볶이는 나 아니 돼 옵니다. 라는 게 이제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예법 또는 제도, 저번에 제도와 본성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로 구속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서양 영화 보거나 또는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몰라도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귀찮아하면서도 우리 엄마 전화 왔어. 아 큰일 났어. 그래서 총 쏘면서 우리 엄마 전화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그래. 총 쏴봐다가 우리 엄마 전화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와. 그만큼 많은 사람들 속에 엄마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도 안 배워도. 또 효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서양어에서 가장 번역되기 힘든 게 효예요. 그래서 두 단어로 번역합니다. 가족,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의무, 필리알 듀티 이 정도로 번역하지 이게 한마디로 안 돼요. 이게 효라는 말이 참 번역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전화하면 받아야지. 저 부활절에 가가지고 왜 시집 안 갔니? 그 소리 들어야지. 똑같아요. 삶이라는 건. 그래도 또 가고 뭐 또 한판 싸우더라도 또 또 그래도 가야지. 크리스마스인데 또 이게 또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본래 예제로 구속되지 않아도 인간은 내버려둬도 잘 된다라는 생각이 노자에겐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소박. 우리들 다 아는 표현입니다. 저 오늘 참 소박하지 않네요. 소박한 밥상이라는 책도 있죠. 그 헬렌 디어링, 스콧 디어링의 부인입니다. 스콧 디어링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학자인데 이게 세계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좀 비관적이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이제 시골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헬렌이랑 같이.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웃긴다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100살 때, 나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몸도 다 쓸 만큼 썼어. 굶어 죽습니다. 쌈박하죠? 그래, 쌈박해요. 정말 자기가 이만큼의 진짜 자기의 자연성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만 지나면 이거는, 이게 산소호흡기 하고 이럴지도 모른다 이거지. 딱 끝내버렸습니다. 부인도 그러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부인이 쓴 글이 소박한 밥상이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주 좀 과격은 했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제가 불교 책도 하나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자이나 교도랑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이나 교도들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들이냐면 걸을 때 이렇게 쓸고 다녀요. 얘가 왜 쓸고 다닐까 이렇게. 약간 불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시네. 예. 야, 이 책이 주인공이 될지 안 될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쓸고 다녀요. 뭐 미국 가도 쓸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 자연아예요. 승려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벌레 잡을까 봐. 벌레 개미 밟을까 봐.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불살생의 원칙은 사실 자연아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자연아교들도 108년도 돌리고 그래요. 철저하게 불살생해요. 뭐 하다못해 곡물의 뿌리조차도 안 먹어요. 농사도 안 지어요. 그 대신에 상업적으로는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바이샤 계통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첫째 원칙이 불살생, 아힘사라고 간디가 주장했던 비폭력,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는. 근데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두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이나들 이게
불살생하면서 원했던 게 뭘까요? 정말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도 안 질 정도니까 뿌리 또 지렁이 죽일까 봐. 그렇게 엄격한 윤리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죽이기예요. 살렉 하나라고 자기는 죽일 수 있어요. 아까 스캇 니어링처럼 왜? 자칫하다가 숨 쉬다가 벌레 들어가면 또 죽이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 승려들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집단은 또 여자를 홀딱 벗길 수 없으니까 여자의 해탈은 인정 안 해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여자의 해탈을 인정하고 그래서 공이파, 백이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죽이기는 인정하는 거야. 남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 대단하죠. 아마 스캇 리어링이 그런 식의 정신에서 영향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그런 정신에서 결국은 100세에 자기의 목숨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박. 어떤 게 소박한 겁니까?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갔더니 염라대왕이 야, 너 참 잘 살았다.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 별 바라는 거 없어요. 뭐 한 3칸 집에 저기 보리밥이라도 좋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벼 잘 드는 마루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간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편하게 산단 말이야. 그 소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소박한 밥상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푸성기즘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리밥이라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먹을 만한 정갈한 이 소박의 어원이 바로 이 도덕경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쉽게 써도 돼요. 저 오른쪽에 있지만 그냥 저 박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지만 우리 성씨 박자랑도 통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박시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소박, 박입니다. 자, 소자는 이해하기 쉬워요. 필소자니까 우리 소복, 하얀 거 입는 거 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늘 그 소복이란 말 들 때마다 요즘 헷갈려요. 요즘 장례식장 가면 남자들 검은 양복 입고 여자들 흑복 입잖아요, 흑복. 근데 그것도 소복이라고 해요. 시커먼 한복.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다른데 이거 왜 어떻게 예전에는 소복 입다가 요즘 흑복을 입는데도 그걸 소복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소복 입었다고. 이게 서양 문물이 우리를 이제 간섭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복이 또 시커멓게 입고 남자들 양복 입고 시커멓게 그런 겁니다. 소는 오히려 쉬워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살자. 좋아요. 그런데 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흔히들 소박하면 그냥 한 통속으로 봐요. 근데 또 저도 서생이라서 따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박이 뭐냐? 소는 깨끗한 거라면 박은 꾸며지지 않은 상태, 오히려 거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쌀밥은 소화하지만 보리밥은 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귀리밥도 밥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그것이 자연성이라면 받아들이자라는 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보다는 박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왜? 자연이란 건 꾸며지지 않은 거거든. 박한 거거든요. 저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저거를. 그래서 누구는 통나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보통 나무들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가다듬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합판이든 간에 이쑤시개든 전봇대든 간에 우리가 다듬은 거예요. 근데 사실 나무의 원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아니죠. 그냥 막 마구 굴러다니는 통나무.
야말로 꾸며지지 않은 상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야말로 가장 자연적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저 통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도 전에 한번 수해 한번 나니까 저 북한에서 또는 저 이쪽 중국 쪽에서 마구 이제 저런 나무들이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나무들, 깎아지지 않은 나무들. 특히 저 나무 많은 아메리카 대륙 해변가에는 저런 통나무들이 막 그냥 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큰 파도 치면 육지로 올라오고 그거 뽀개가지고 이제 불도 떼고 뭐 이럽니다. 하나도 꾸며지지 않은 그냥 그 통나무 상태가 자연이란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저 박이 뭐냐? 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박으로 상징되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박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저 쓰니까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끝끝내 이게 이름이 되면 안 된다고 자기 부정을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규정되거나 정의 내려지면 그것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박, 무명의 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없는 박이야말로 진짜 박이다. 왜냐하면 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박하니까 자꾸 통나무 떠올리고 규정돼서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다. 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애기 어때요? 귀엽죠? 얼마나 뽀해요. 저는 애들 진짜 좀 송구스럽지만 깐난 애기들 자꾸 찔러봐요, 이렇게. 왜 찔러보냐? 제가 저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볼 같은 거 이렇게 찔러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느끼거든요. 살과 만난 거를. 근데 애들은 얼마나 이게 부드러우면 쏙 누르면 눈으로는 분명히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내 손에 감각이 없어. 그만큼 부드럽잖아요, 애들. 아시는구나. 모르는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애들은 진짜 깨끗하죠. 깨끗해. 그래서 애들 하면 이렇게 싹 눌러보면 볼은 들어가는데 손에 감각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짜 깨끗한 피부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입으로 갑니다, 이게. 그럼 쪽쪽 빨아먹죠. 그것도 귀엽고 이럽니다. 자, 이게 소예요. 깨끗한 상태. 피부가 깨끗하고 어디다 이게 상처도 없이 깨끗한 상태. 근데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좀 이따 저한테 오줌을 팍 싸더라고. 아이씨! 이게 뭡니까? 박한 거예요. 애기가 거기서 나를 기워하니까 오줌을 딱 일로 싸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한 겁니다. 따라서 흔히들 이제 소박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들 깨끗함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 거친 것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여기서 노자의 말로 한다면 적자예요. 근데 요즘 말로 한다면 핏덩이지. 붉은 아기. 뜨끈뜨끈한 그냥 바로 태어난 진짜 갓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가 노자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로 그려집니다. 하다못해 깎고 하면 애들이 웃잖아요. 그럼 벌써 맛이 갔다는 거예요. 좀 심하죠? 예,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웃을지도 모르는 핏덩이 상태가 바로 소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벌써 외물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기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막 웃어주니까 엄마가 좋아져. 그러더니 저쪽 뭔가 이게 교환 관계가 된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전혀 웃지도 못하는 그 상태. 핏덩어리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자는 핏덩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그렸듯이 그 핏덩어리를 돌보는 엄마도 가장 좋게 얘기합니다.
아, 육아들 어땠습니까? 약간 남성적이죠. 약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남성적이죠. 가부장적이란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돼야 되는 그런 사회제도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아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따라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도 이상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육아가 남성적 문화라면 도가는 철저하게 여성적 문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어떻게 썼냐? 어머니의 철학으로 읽는다. 여성적 코드로 읽으면 노자가 쉽게 읽힌다. 이렇게 썼어요. 노자를 보면서 자꾸 얘 육아식으로 보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여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적인 것보다 여성적인 게 우월하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는 노자가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좀 지나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노자가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숨기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여성을 그린다는 점에서 또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성성이야말로 가장 자연성에 가깝다라고 본 것이 바로 노자입니다. 남자들 어때요? 싸우려고 들고 끝장을 보려고 하고 그거는 자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생명이 더 중요한데 왜 싸움을 끝까지 해? 결혼보고 안 되면 빠지고 비겁하더라도 그럴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남성적이라면 여성은 훨씬 더 생명 중심적으로 산다 이거 인생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머니의 철학입니다. 여성성을 강조한 철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천하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하의 어머니.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까? 아니죠. 정말 남성적이죠.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 명예도 그렇고, 그리고 투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남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성으로부터 벗어나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본래 갖고 있는 인간성을 버리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노자입니다. 여기 계시지만 저도 요즘 와서는 수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다 달리 얘기하면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사실상 수다가 민주주의 원칙인 거예요. 저도 어른들이 하라면 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토달지 않고 조용히 있고 일단 참아봐. 그리고 내가 어른 돼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모든 정책 결정 혼자서 한다고 돼요? 안 되지. 의견을 물어봐야지. 어떠냐 저쩌냐. 그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수다가 여성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인 겁니다. 그 수다의 내용이 정말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보인다면 저도 그래요. 쭉 얘기 들어봤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약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윤직걸중 그 가운데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심과 인심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도심이라는 거고 넌 싸가지 없으니까 넌 인심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라 그래 내가 그냥 가. 그러면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가운데를 잡아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적인 문화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사회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잡담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맥락에서 수다입니다. 예, 수다 많이 하십시오. 특히 부하 직원이랑도 수다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곡신. 자, 우리 산 한번 그려볼까요? 산은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남성적 문화라는 게 뭡니까? 이 꼭대기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 여기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려고. 시끄럽게. 요즘은 야호 안 하시더라고. 못하게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야호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한 10년 된 것 같아. 가끔 가다가 저 할아버지는 야호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 이게 생태적 관점이 생겼는지. 이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남성적 문화라면 아니다. 이런 계곡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숨고 껴안고 가는 것이 바로 여성적 문화자이자 노자가 바라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자 정말 거기에 여성성이라는 코드만 넣으면 아주 쉽게 읽혀요. 다 상징이 다 여성적인 상징들이에요. 남성적인 상징이 아니라 다 여성적인 상징들이에요. 따라서 곡신, 이 계곡에 여기서 신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신은 정신을 뜻합니다. 이 계곡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불사. 이게 바로 노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계곡의 정신, 여성의 정신만큼 죽지 않는다. 저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 있으면 나를 죽이라. 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다 여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인데 어떻게 자기 생명의 근원은 생각 안 하고 우습게 봐. 그리고 자기 엄마는 제일 좋아하면서 뭐 아줌마는 또 싫어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정말 그게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계곡의 정신으로 표현되는 여성성, 이야말로 훌륭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연의 본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자연성이다 라는 거예요. 남성으로 표현되는 저 꼭대기, 명예, 뭐 권력, 전쟁이 아니고 여성으로 표현되는 포용, 용납, 수긍, 인정.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새로운 세계다라는 게 바로 노자입니다. 쉽죠? 예. 이게 여성성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고 걔네 어렵게 얘기하니까 자꾸 남성적 문화로 또 보려고 그래, 노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저기 수암이라고 그래요, 암수라고 그래요. 저분은 그러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동물에게는 꼭 암컷부터야. 쓸모가 있으니까. 고기도 맛있고 우유도 주고 하니까 암컷이래. 근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수암이 됐습니까? 이거야말로 자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암수가 돼야지. 그래서 노자는 빈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암컷과 수컷이라는 한자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검을 연자를 써서 현빈. 야, 그 암컷은 암컷이대. 빨간 걸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검을 현자를 써서 현. 그러나 이게 소자가 들어가죠. 동물이라는 얘기죠.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현빈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곡신처럼 아주 상징화되는 이상적 모습인 것이죠. 암컷이지만 아주 오묘한 암컷. 이것이 바로 노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해석해 보면 약간 뜻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상선약수 다 유명합니다. 하다못해 저는 저 광주 어디 다방에 갔더니 이것도 걸려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첫째, 상선약수할 때 선자를 가장 이 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선악의 선으로. 노자는 선악을 얘기합니까? 자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악이 있습니까? 자연에 선악이 있다면 아니 되죠. 그건 그 선악을 떠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은 선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좋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은 것 정도예요. 이게 우리처럼 지금 선악으로 구별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물과 같다 하니까 다들 뭐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잘 다니는 거가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물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 구절 보십시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지만 싸우지 않고. 예, 그 뜻이 약간 뭐 이롭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다니까 이게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렇게만 느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머물 줄 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꾸정물로 갈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 꾸정물 되기 싫어. 낮은 데 싫어. 그러나 물은 낮은 데 머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데 머물 줄 알기 때문에 진리에 가깝다라는 게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흔히들 놓치는 게 바로 두 가지예요. 여기서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냥 부사적으로 잘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또 하나, 그냥 요리조리 잘 피한다가 아니고 낮은 데로 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낮은 데로 임하소서 뭐 이런 소설도 있었죠.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머물 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로. 자, 여기서 하나 묻습니다. 사랑은 낮은 것이에요? 높은 거예요? 예, 사랑은 낮은 것 아닙니까? 나 높아. 뭐, 나 사랑해, 이씨. 이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널 위해서 낮은 데서 청소해 줄게. 너 힘들잖아. 낮은 데로 임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낮은 데로 가는 게. 누가 이렇게 낮아요? 엄마가 낮지, 가장. 자식 새끼, 밥 차려놔도 뭐 소리 지르고 말해. 엄마! 이래도 그래도 밥 먹고 가라. 뭐, 죄진 거 있어? 그래도 낮은 데서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위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물의 특성은 낮은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을 항상 놓쳐. 물론 물에 관한 비유가 다른 곳에도 나와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상선약수라는 표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자세.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세. 네, 그것이 바로 노자의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노자에 나오는 자연이란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생이거나 야만, 원시가 아니고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연스러움은 여성적인 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적인 거는 좀 바깥으로 설치고 이런 데서 나대고 꼭대기 올라가다 떨어져 죽고 이렇게 자기를 해치고 그리고 남 따로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보지도 않고 지 혼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남성적인 거라고 하면 아니다. 야 이게 좀 이렇게 사람 좀 살게끔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살지 산꼭대기에 삽니까? 못 살지? 사람 살게끔 한 생명의 원천이다. 다 이런 계곡에 있고 여성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 천지자연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물로서의 자연입니다. 고수로서의 자연이거나 거수로서의 자연입니다. 천지 만물과 같은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자연, 너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자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성이라고 합시다. 그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자연성, 시간의 자연성, 노화의 자연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이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우리들이 쓰는, 그러니까 외제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대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연하면 형용사예요, 늘. 자연스럽네라는 뜻이에요. 대자가 붙어야지 명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할 때 두 가지 뜻을 약간 오히려 더 천지의 뜻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이라는 것도 그냥 사람을 뜻하는데 그건 일본식 조법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씁니다. 인간은 인간세, 인간사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서 전 늘 안타깝습니다. 그 홍익인간의 이념도 항상 그걸 놓쳐요. 나를 위해서 온 것처럼 느껴? 아니에요. 인간 아니야. 인간세, 인간 사회예요. 이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결국 본성입니다. 자, 무의라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라.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뭐 노자는 바본가? 거꾸로 이제 그 반어를 합니다. 대강 뽑아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게 다 된다. 이게 노자에 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위무불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잘 돼. 공연에 건들지 마. 그겁니다. 뭐 맹자에도 나옵니다. 송나라 바보. 자주 커, 잘 커 뽑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아 죽죠. 난 기를 때 가장 힘든 게 물 많이 줘서 죽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애 키울 때 잘 돼 다 삐뚤어져요.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들한테 나 이거 안 해. 어렵게 적당히 해야지. 이게 너무 심하게 하다가는 또 안 되죠. 이게 본인이 이걸 느낄 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돈은 아무것도 늘 하는 게 없지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에 제후나 황제가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은 모두 스스로 잘 될 것이다. 자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화. 스스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밑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위무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한다. 나는 하노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뭔 소리예요, 이게? 옛날 어른들 그런 거 잘했는데 글쎄 오늘 여성을 띄운 김에 할머니 더 띄웁시다.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잘해주시잖아.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자는 또 하나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 정치체제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국가가 커지니까 사람이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나고 권력 암투가 생기고 이제 계급끼리의 투쟁이 생기고 엉망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 말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작은 커뮤니티가 인간 사회의 기초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하는 그 커뮤니티야말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노자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만 살면 전쟁도 없다는 거예요. 노자는 전편에 걸쳐서 반전론이에요. 전쟁이야말로 암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 한다 이거야. 정말 좋은 나라는 적토마가 똥 치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표현해요. 예. 적토마가 농마로 써서 똥 치우고 있으면 훌륭한 나라야 이거지. 적토마가 전쟁터에 가서 깃털 달고 싸우고 있으면 이건
사람 다 죽이는 나라다 이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해봐요. 노자의 사고방식에는 개선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아이고 상례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인데 거꾸로 대하라는 얘기지. 왜 얘를 싫어하니까. 빰빠라빰빠빠 라고 하는 순간 너는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는 놈이 된다 이거예요. 비록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더라도 아이고 이래야지 사람을 사랑하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거를 슬퍼할 줄 알아야지 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부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도 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 부득이하게 싸운다면이지. 예, 부득이하게 싸운다면 슬프게 싸워라. 그게 바로 노자의 표현입니다. 예, 배와 수레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교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있고 그래도 결승 문자, 새끼 꼬는 거. 나 바깥에 나갔어.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게 출타 표시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면 된다 이거죠. 군대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 야, 이게 바로 노자가 원하는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개념화시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이니까. 유는무에서 나온다. 무의 철학. 이게 좀 어려워 보여요. 아니에요. 개념어상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유가들은 유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도가들은 무 쪽으로 선택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지금 배운 것처럼 무의, 무욕, 하다못해 무지 이런 것까지 무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노자에게 다 좋은 글자로 해석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무국 이런 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자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용법이 나옵니다. 무에 대한 용법이. 절대적으로 있는 무가 있고 상대적으로 있는 무가 있고 쓰이는 무가 있어요. 절대적인 무는 별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고 설정하는 겁니다. 저 위에서 나오는 유생어무라는 거, 무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개념에서의 무. 절대라면 상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다. 이거. 여기 책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네. 이거. 그리고 쓰임으로서는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무.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물을 담글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개념 3개가 아주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라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자연성을 본받는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간성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인성론을 어렵게 보지 말고 그것은 곧 자연성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철학적 배경을 노자로 놓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성에서 벗어날수록 우린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배부르면 됐는데 또 먹으려고 하고 건강하면 됐는데 또 명예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도법자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지만 도법자연이라는 걸 자연 딱 이렇게 사물로서의 자연을 생각하지 말고 의미로서의 자연, 다시 말해서 도는 곧 자연스러움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무튼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소박, 무의, 그다음 핏덩이, 하다못해 부득이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온 개념 중에서 복귀, 원대복귀 할 때 복귀라는 것도 노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로 복귀해야겠어요? 바로 자연성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이 책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없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장자, 이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